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사 법학개론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안병영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자, 우선 오늘 이제 법학개론 관련해서 첫 강의와 관련해서 여러분들 이제 시험에 이제 출제되는 법학개론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우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과목명은 법학개론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법학과 관련해서 전반적인 이제 내용 부분, 이 부분이 여러분들 이제 시험 범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여러분들 시험 출제되는 범위가 총 9개 부분이 여러분들 이제 출제되는데 우선 여러분들 이제 제1장이 법학 일반과 관련해서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 출제됩니다. 그래서 법학 일반 부분은 법의 이제 개념이라든지 법하고 다른 사회적 제도와 관련된 구별하고 그다음에 이제 법의 효력과 관련해서 가장 기초적인 부분, 법에 대한 시간적 효력이나 장소적 효력이나 또는 인적 효력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법의 가장 중요한 내용인 관리 부분에 대한 이런 부분 내용이 법학 일반 내용에 이제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시험 문제 이제 출제되는 문항과 관련해서 법학개론이 가장 많이 출제됩니다. 그래서 2015년도 기준하게 되면 법학 일반 부분이 9문제가 출제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40문제가 이제 출제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이 출제된 게 법학 일반론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법학 일반론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각종 다른 법 개념하고 다른 구별되는 개념과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이 용어가 이제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럼 이와 같은 개념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해당되는 개념을 일단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다른 유사한 개념과 관련해서 비교를 통해 가지고 그 차이점 등과 관련해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 이제 정확하게 좀 구별을 해 두셔야 시험에서 이제 정답을 찾을 때 정확하게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 개별법 중에서 헌법과 관련된 부분이 여러분들 이제 시험 범위에 이제 들어가는데 헌법 부분과 관련해서는 2015년 기준하게 되면 5문제가 이제 출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헌법 관련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국가 조직과 관련된 법이 헌법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이제 국가 조직과 관련해서 우리나라 이제 헌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여러 가지 규정 관련해서 일단 여러분 이제 알아두셔야 되고 특히 이제 통치기구와 관련해서 자, 국회 제도하고 그다음 대통령 제도하고 그다음 사법부가 이제 법원과 관련된 내용하고 헌법재판소와 관련된 내용. 자, 이런 부분이 일단 시험에서 통치기구와 관련된 부분, 이 부분이 주로 이제 출제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헌법의 내용 중에서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된 내용, 이 부분도 시험에서 이제 출제됩니다. 그래서 기본권 중에서는 가장 대표적으로 자유권적 기본권하고 사회적 기본권 이런 부분이 주로 출제되는데 사회적 기본권과 관련된 내용 이 부분에 좀 여러분들이 중점을 두시고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국가 구성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나라 이제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헌법의 기본 원리와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도 종종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좀 준비를 해 두셔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헌법 관련해서 출제는 굉장히 지엽적인 부분이 이제 출제가 되는 것보다는 헌법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과 관련해서 출제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재에 나와 있는 기본적인 사항 여기에 대해서 좀 유념을 해두시면 충분히 시험에 대해서 준비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여러분들 이제 시험 범위에 민법과 관련된 부분 이 부분 이제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데 민법이 7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민법이 민법 총칙 부분하고 그다음 물권법하고 채권법하고
친족 상속법 이렇게 해가지고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민법 중에서는 여러분들 시험 관련해서는 뭐 민법 총칙에 있는 내용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법 총칙에서 권리와 관련해서 권리 주체하고 그다음 권리에 따른 뭐 각종 능력, 뭐 행위 능력과 관련된 내용 그리고 법률 행위와 관련된 내용 뭐 이런 부분이 민법 총칙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물권법과 관련해서는 시험에서 이제 비중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물권법을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뭐 물권의 종류 이 정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준비를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채권법 중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계약과 관련된 부분 이 부분이 자주 출제가 됩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는 특수계약인 뭐 경비계약과 관련된 내용 이 부분이 시험에서 이제 매년 뭐 2문제 내지 3문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경비계약과 관련해서 경비계약의 법적 성격하고 그다음 경비계약 내용과 관련해서 내용이 뭐 이행이 되지 않았을 때 일반적으로 이제 채무 불행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데 채무 불행에 따른 책임과 관련된 부분 이 부분은 매년 시험에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채무 불이행 책임하고 구별해야 될 게 불법 행위에 의해서 발생되는 불법 행위 책임하고 자, 이 두 가지 구별과 관련된 문제 이 부분이 매년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의 여러분들이 기본 이론을 이제 공부를 하실 때 정리를 잘해 두셔야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친족 상속법과 관련된 내용 이 부분은 시험 문제 출제가 되는 빈도는 좀 상당히 좀 적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 이제 교재에 나와 있는 기본적인 사항 관련해서 좀 준비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민법의 여러분들 일단 문항 출제 수와 관련해서는 뭐 법학 일반 제외하고는 가장 이제 좀 출제 문항 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해야 할 범위와 관련해서도 상대적으로 상당히 넓은 부분이 이제 민법 내용에 이제 포함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형법과 관련해서 여러분들 이제 시험 범위에 형법과 관련해서 여러분들 이제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데 형법은 2문제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형법과 관련해서는 형법 총론하고 형법 강론하고 두 가지로 크게 구별합니다. 형법 총론에 있어서는 주로 여러분들이 뭐 정당방위와 관련된 부분 이 부분이 이제 출제가 되고 그리고 이제 형벌과 관련해서 뭐 형벌의 이제 종류 이런 부분이 주로 이제 출제가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강론과 관련해서는 형법전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의 성격과 관련해서 범죄의 성격하고 범죄의 특성 이런 부분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의 성격이 개인적 법익과 관련된 범죄인지 사회적 법익에 해당되는 범죄인지 또는 국가적 법익에 해당되는 범죄인지 범죄 성격과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이 종종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구별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준비를 해 두셔야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절차법과 관련해서 민사소송법하고 형사소송법이 여러분들 이제 시험 범위에 이제 포함이 되는데 민사소송법 관련해서는 보통 뭐 한 문제 내지 2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형사소송법과 관련해서도 뭐 출제 연도마다 좀 틀리지만 보통 2문제에서 4문제 정도 뭐 이 정도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는 성격이 절차법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이제 해당되는 소송법의 이제 차이점 뭐 이런 부분을 좀 잘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 이제 절차법이 각각 추구하고 있는 뭐 목적이라든지, 그다음 이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 이제 정확하게 구별하는 게 좀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민사소송법하고 형사소송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관련해서 이 부분 두 가지 소송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확하게 좀 구별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절차 진행과 관련해서 이 부분도 두 가지 소송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구별해 가지고 좀 정리를 정확하게 이제 해 두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상법과 관련된 부분. 자, 이 부분이 이제 또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데 상법도 보통 두 문제에서 네 문제 정도, 이 정도 출제해야 됩니다. 상법 내용 중에서는 일단 회사법과 관련해서 시험에서 이제 주로 출제되고, 회사 중에서도 특히 주식회사와 관련해서 상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 이 부분은 뭐 출제 빈도가 좀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잘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보험법과 관련해서도 시험에서 이제 자주 출제되는데, 보험법에 있어서는 보험법에 규정되어 있는 보험의 종류하고 해당되는 보험의 특성,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 이제 정확히 좀 준비를 해 두셔야겠습니다. 자, 그다음 사회법에 여러분들 이제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데, 사회법도 문제 출제 문항수는 두 문제에서 네 문제 정도, 이 정도가 출제됩니다. 일단 사회법 중에서는 노동 관련된 법률이 여러분들이 이제 사회법 이제 출제 범위 여기 이제 해당이 됩니다. 노동관계 법규 중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 이 부분이 일단 시험 문제 출제되는 빈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 내용 좀 유념해 두셔야 되고, 그다음 이제 노동조합과 관련해서 노동조합 관련된 법률 부분, 자, 이 부분도 뭐 종종 출제해야 되기 때문에 뭐 이 부분 좀 유념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밖에 이제 사회 보장 등과 관련해서 국민연금법에 관한 내용이라든지 산업재해 보상에 관한 법률, 뭐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 이제 시험 범위에서 가끔가다 이제 출제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관련된 내용, 이 부분도 좀 유념을 해 두셔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행정법과 관련된 내용, 행정법이 뭐 두 문제에서 네 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행정법 총론에 있어서 행위와 관련된 내용, 이 부분 일단 시험에서 이제 출제가 자주 되고, 그다음에 이제 행정 조직과 관련해서 정부 조직법과 관련된 내용, 이 부분, 그리고 지방 자치와 관련된 부분, 그다음 행정 내용 중에서 경찰과 관련된 부분, 자, 이런 부분이 뭐 행정법 관련된 내용, 여기 이제 각각 출제가 되는 부분, 여기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학개론의 여러분들이 뭐 다른 법에 비해 가지고 다른 시험 과목에 비해서 출제되는 부분이 상당히 좀 광범위하게 넓게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시험 준비하실 때는 좀 많은 시간을 가지고 준비를 하셔야 되고, 자, 그리고 이제 법학개론은 시험 문제가 출제되면 지엽적인 문제, 아주 지엽적인 문제는 보통 한 20% 정도는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이제 지엽적인 문제 빼고 나머지 한 70에서 80% 정도는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법학개론을 이제 준비를 하실 때는 너무 세밀하게 준비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 이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해서 준비를 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시험 준비를 하실 때는 고득점을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이제 방법이 되겠습니다.